조선의 하늘은 평온해 보였으나 그 푸른 하늘 아래 권력의 속은 이미 골마 있었습니다. 탐욕은 물처럼 번져 대신들의 마음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북방의 전운이 들이오던 해였습니다. 백성들의 땀과 피로 모아둔 군량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의 어깨에 얹혀야 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손가락질을 주고받았습니다. 내 소관은 아니다. 그 자가 관리하던 고을에서 사라진 것 아니냐? 결국 그들의 눈은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곱고 청렴하기로 이름 높던 관리 한가였습니다. 군량을 빼돌려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선왕의 밀지를 훔쳐 역모를 꾀했다. 처음에는 몇몇 권세가들의 입에서만 오르내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조정의 복도에서 속삭임이 퍼졌고 서책의 기록에는 거짓 문장이 덧칠되었습니다. 군량을 빼돌린 장부의 빈칸에는 한가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선왕의 밀지에 남은 희미한 흔적조차 그가 훔쳐낸 역적의 서책으로 꾸며졌습니다. 조정의 기록은 허위로 가득 찼고 거짓은 마치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장터의 백성들마저 수군거렸습니다. 한가가 은밀히 군사를 모았다지? 밀지를 손에 넣고 왕자를 노린다더라. 백성들의 입술 위에 맺힌 소문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충절의 집안은 단 하루 만에 반역의 집안으로 둔갑했습니다. 결국 그는 멀고 외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집안의 불빛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린 딸, 소희뿐이었습니다. 소희는 집안이 무너진 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조정의 명에 따라 궁궐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는 곧 가문의 마지막 피부치를 궁궐 안에서 그림자처럼 묶어두려는 권세가들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궁궐의 첫날, 궁인들은 소희를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세자공 서고의 나이니다. 너의 존재는 그림자일 뿐이며 눈에 띄는 순간 흔적조차 사라질 것이야. 그 말은 곧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자로 존재하라는 선고였습니다. 소희는 낯선 처소에 배정받아 작은 짐을 풀었습니다. 방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서책의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맡게 된 곳은 바로 왕세자, 이위 저하의 서고였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서로 앞다투어 웃음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과 장신구 대신 낡은 종이와 먹냄새 속에 파묻혔습니다. 밤이면 등잔불을 밝히고 서책을 펼쳐 누구도 모르게 글을 익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저 서고 나인 소희는 참으로 음침하다지. 웃지도 울지도 않아. 몰락한 가문이라 기가 죽은 게지. 왕세자 저하의 후궁이 되려는 저 수많은 미색들 사이에서 저런 촌스러운 아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나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소희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결국 껍데기에 속을 것이다. 나는 이 궁궐에서 가장 예리한 칼이 될 것이다. 세자궁 깊숙한 서고에는 천장이 넘는 문서와 서책들이 벽처럼 쌓여 있고 등잔불은 희미한 빛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왕세자 이위는 늘 이곳에서 책과 글을 벗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권세를 쥔 듯 보였으나 실상은 권력 암투 속에서 홀로 고독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거짓과 첨이 난무하는 궁궐에서 오직 기록만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소희가 정리한 서책 목록에서 미묘한 오류를 발견하고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소희나인, 이 정조실록의 권수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혹 착오가 있었습니까? 저와 소인에게는 죄가 없사옵니다. 이 서책은 본래 누락된 권수가 있었습니다. 선대대왕의 비망록이 따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망록이라 어떻게 확신합니까? 누락된 권수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조정 대신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특정 시기의 논쟁에 대한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그 논쟁은 실록에는 실리지 못하고 왕실의 은밀한 기록으로만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희의 깊은 통찰력과 역사적 지식은 이위의 고독한 지성에 예상치 못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위는 점차 화려한 미색으로 자신을 유혹하려는 궁녀들 대신
진실만을 말하는 소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아인, 그대는 궁궐의 가장 큰 모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하, 가장 큰 모략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 결국 그것이 역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진실을 가장한 거짓, 바로 이 궁궐 전체가 그러하겠지요. 그대의 지혜가 이 암흑 속에서 나의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뢰는 동시에 질투와 모략을 불러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희는 눈엣 가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숙의 김씨는 가장 집요하게 그녀를 노렸습니다. 김씨는 소희의 몰락한 가문을 빌미로 교묘한 덫을 놓았습니다. 소인아인 듣자 하니 내 아비의 평안이 위중하다더구나. 궁궐 밖에서 특별히 공수된 쌀을 몰래 보내주마. 그대의 효심을 위해서다. 눈앞에 놓인 쌀 자루는 겉보기에는 곱고 깨끗했으나 묘하게 낯선 향이 풍겼습니다. 궁중의 쌀창고에서는 맡을 수 없는 바다 건너 이국의 냄새였습니다. 소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계마마가 어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이 쌀은 단순한 쌀이 아니다. 이것을 받는 순간 나는 영모자의 딸이 아니라 공범이 될 것이다. 그녀는 곧장 이위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위가 쌀자루를 풀자 그 속에는 금지된 외국의 비단과 향료, 은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금수품 밀거래의 증거였습니다. 소희, 만일 그대가 이 쌀을 받았다면 이미 영모의 공범으로 몰렸을 것이다. 그대의 지혜가 그대를 지켜주었구나. 숙의 김씨의 함정은 스스로의 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웃음 뒤에 독을 감추고 있었고 그 독은 언제든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진실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 이위는 서고에서 소희를 여러 번 시험하고 숙의 김씨의 모략 사건까지 겪으면서 그녀를 단순한 궁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소희를 불러내어 작은 열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소인아인, 이 열쇠는 자미당의 것입니다. 오직 저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요. 그 안에는 왕실의 가장 은밀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조차 감히 모두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대의 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희는 두 손으로 열쇠를 받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한 나인이 아니라 왕세자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지가 되었습니다. 자미당은 서고보다 훨씬 깊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빛이 잘 들지 않아 촛불마저 쉽게 꺼질 듯 흔들렸고 천년 묵은 듯한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장부와 밀지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고르며 오래된 책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손끝에 낯선 서책 하나가 걸렸습니다. 겉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척결록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펼치자 군량 횡령, 뇌물로 거래된 관직, 외국과의 불법 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선왕의 죽음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기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 한가를 역적으로 몰아 유배 보낸 대신들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삼키려는 자들의 음모 속에 우리 집안이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왕세자 이위는 그녀 곁에 앉아 장부를 함께 넘겼습니다. 소희, 이 장부는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증거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이들을 끊어내려 하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자미당에 매일 모였습니다. 척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글귀 사이사이에 숨은 암호가 숨어 있었고 숫자와 상징, 은밀한 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글자와 필체의 차이를 분류하며 해독했고 이위는 대신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떠올리며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이어져 거대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무거웠고 그것을 쥔 자들의 어깨에는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은 서서히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공 서고의 나인이 수상하다. 왕세자가 나인을 곁에 두고 속내를 나눈다지 않느냐. 소문은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칼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서고에 홀로 남아 서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결 속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더니 검은 옷차림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손에는 짧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용모자의 씨앗은 여기서 끝내야지. 칼끝이 번뜩이는 순간 문 밖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손을 거두지 못하겠느냐? 왕세자 2위였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쳐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박되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서 좌의정의 인장이 찍힌 작은 문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였다. 조정의 최고 자리에 앉은 자가 나라를 좀먹는 뿌리였구나. 소희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씌운 진짜 배후. 이제야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열린 조정회의에서 왕세자 2위는 척결록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장부가 조선의 진짜 영모를 밝히고 있다. 군량을 빼돌린 자, 국고를 탐한 자, 임금을 독살하려 한 자, 바로 그대들이 나라를 좀먹은 진짜 역적이다. 소희가 미리 해독해낸 암호와 증거들이 공개되자 장내는 술렁했습니다. 병조판서는 얼굴을 붉히며 부정했지만 장부 곳곳에 그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또한 발뺌했으나 글씨의 습관과 흔적은 거짓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의 인장이 찍힌 문서 조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저 자가 꾸민 일일 뿐이요. 그러나 증거 앞에서 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조선의 운명을 바꾼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조정은 크게 개혁되었습니다. 부패한 대신들은 파직되거나 유배를 떠났고 가장 큰 주모자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피바람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단호한 처벌로 바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가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조정의 공식 기록에 영모혐의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유배지에서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삼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늦게나마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전해드리지 못해 불효를 용서하소서. 개혁을 마친 이위는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나의 곁에서 정당한 자리에 서주기를 바라오. 그의 말은 곧 왕세자빈으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의 길은 백성을 위한 길입니다. 제가 후궁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시기와 모략이 저하를 덮칠 것입니다. 저는 그림자로 남아 저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랑이자 충심입니다. 이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 그대는 궁궐에 피어난 가장 붉고 고결한 꽃, 궁중의 화홍이여. 꺾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진실의 꽃. 세월이 흘러 이위는 성군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소희는 끝내 이름 없는 나인으로 살았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조선을 지켜낸 이는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백성들은 오래도록 속삭였습니다. 궁궐에 화홍이라 불린 붉은 꽃이 있었다. 꺾이지 않고 영원히 피어난 진실의 꽃 말이다.